안녕하세요. 애니멀아지트입니다. 여러분, 외계 생명체를 찾으러 굳이 화성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바다 깊은 곳, 심해에는 이미 외계인보다 더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요. 심해는 빛도 들어오지 않고 엄청난 수압이 짓누르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명체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머리가 투명해서 뇌가 보이거나 수백 년을 살거나 혹은 영생을 누리기도 하죠. 오늘은 어제 들려드린 중세 동물 이야기에 이어서 신화보다 더 충격적인 실존하는 심해 생물 17가지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밤바다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죽음에서 돌아온 물고기, 살아있는 화석 실러캔스입니다. 이 물고기가 발견된 건 20세기 최고의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실러캔스는 6,6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할 때 함께 살았다고 여겨졌습니다. 화석 기록이 그 시점에서 딱 끊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1938년 남아프리카의 한 박물관장이 시장에서 기묘한 푸른색 물고기를 발견하면서 인류는 충격에 빠집니다. 실러캔스가 학계의 주목을 받은 건 단순히 살아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녀석은 어류와 양서류의 중간 단계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느러미를 자세히 보면 일반 물고기처럼 부채꼴뼈가 아니라 육상동물의 다리처럼 뼈와 근육이 있는 뭉툭한 자루 모양입니다. 그래서 헤엄칠 때도 마치 4발 달린 짐승이 걷는 것처럼 지느러미를 교차해서 움직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던 그 잃어버린 고리를 이 녀석이 간직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맛은 어떨까요? 현지 어부들은 이 물고기를 곤도라고 부르는데 쓸모없는 생선이라는 뜻입니다. 살에는 기름과 왁스 성분이 가득해서 먹으면 배탈이 나고 몸에서는 고무 타는 듯한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맛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식탐을 피해서 3억 년 넘게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두 번째는 거대한 은빛 전설 상갈치입니다. 심해 200m에서 1000m 사이에 서식하는 이 물고기는 경골어류, 그러니까 뼈가 있는 물고기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깁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11m, 비공식적으로는 15m가 넘는 개체도 목격되었습니다. 아파트 5층 높이와 맞먹는 길이죠. 과거 뱃사람들이 바다뱀 괴물을 봤다고 공포에 떨었던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상갈치의 가장 기이한 점은 헤엄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고기가 수평으로 헤엄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상갈치는 머리를 위로, 꼬리를 아래로 한 채 일자로 서서 수직으로 헤엄칩니다. 등지너미를 물결처럼 움직이며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모습은 마치 승천하는 용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동양에서는 상갈치를 용궁이 사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해변가에서 발견되면 사람들은 공포에 떱니다. 바로 대지진의 전조라는 속설 때문이죠. 심해의 단층이 움직이거나 가스가 방출되면 이에 예민한 상갈치가 수면 위로 도망쳐 나온다는 설입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일본이나 칠레 등지에서 지진 발생 전후로 상갈치가 발견된 사례들이 있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조차 얼어붙은 곳에 사는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북대서양 차가운 바다에 사는 이 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수명입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들의 수명은 최소 270년에서 최대 510년으로 추정됩니다. 척추동물 중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죠. 지금 바다 어딘가에는 임진왜란 때 태어난 상어가 헤엄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오래 사는 비결은 극도로 느린 대사 속도에 있습니다. 1년에 고작 1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짝짓기가 가능한 성체가 되려면 무려 150년이 걸립니다. 태어나서 150년 동안은 그저 자라기만 해야 한다는 뜻이죠. 인간으로 치면 청소년기만 한 세기 반을 보내는 셈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살에는 부동액과 같은 독성 물질인 트리메티아민 옥사이드가 가득합니다. 영하의 수온에서도 몸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이 독 때문에 고기를 그냥 먹으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게 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 독을 빼기 위해 고기를 몇 달간 삭혀서 하카르라는 요리로 만들어 먹는데 그 냄새가 암모니아 폭탄 수준이라 세계적인 악취 음식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심해의 기생적인 사랑꾼 심해 아귀입니다. 심해 아귀 하면 머리 위에 달린 등불, 즉 유인돌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빛은 아귀 스스로 내는 게 아닙니다. 발광 박테리아라는 세균들을 그 주머니 안에 키우면서 공생하는 거죠. 아귀는 박테리아에게 영양분을 주고 박테리아는 빛을 내어 먹이를 유인해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켜진 작은 등불 하나, 그것은 먹잇감에게는 죽음의 초대장어도 같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번식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크고 무서운 아기는 모두 암컷입니다. 컷은 암컷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컷은 태어날 때부터 소화기관이 퇴화해 있어 스스로 사냥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암컷의 페로몬 냄새를 맡는 후각만 발달해 있죠. 컷은 굶어 죽기 전에 필사적으로 암컷을 찾아내 암컷의 배를 물어뜯습니다. 그러고 나면 특수한 효소가 나와 수컷의 입과 암컷의 피부를 녹여 하나로 붙여버립니다. 혈관이 연결되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 수컷은 눈도, 지느러미도, 내장도 필요 없어져 퇴화하고 결국 정자를 만드는 생식기만 남은 채 암컷의 몸에 평생 혹처럼 달려 살아가게 됩니다. 암컷 한 마리에 수컷 여러 마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괴하고도 처절한 생존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명한 머리를 가진 도둑 베러라이입니다. 이 물고기의 사진을 처음 보면 누구나 합성이라고 의심합니다. 머리 윗부분이 투명한 젤리 같은 보호막으로 덮여 있고 그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이죠. 얼굴 정면에 있는 눈처럼 생긴 두 개의 구멍은 사실 냄새를 맡는 콧구멍입니다. 진짜 눈은 투명한 머리 속에 들어있는 초록색 구슬 모양의 기관입니다. 이 초록색 눈은 빛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나고 자유자재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위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먹이의 실루엣을 감지하기 위해서죠. 베러라이가 왜 이런 투명한 헬멧을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관해파리라는 독침을 가진 생물의 먹이를 훔쳐먹는데요. 이때 해파리의 독침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보호막을 진화시켰다는 겁니다. 즉, 저 투명한 머리는 훔쳐먹기를 위한 최적의 방어구인 셈이죠. 초록색 눈을 굴리는 베러라이의 모습은 외계인이 지구의 바다를 정찰하러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섯 번째는 바다 괴물 크라켄의 실체, 대왕오징어입니다. 대왕오징어는 무척 주동물 중에서 가장 거대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무려 농구공만 합니다. 지름이 약 27cm나 되는데 이렇게 큰 눈이 필요한 이유는 깊은 심해에서 아주 미세한 빛이라도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천적인 향유고래가 다가올 때 발생하는 물의 파동이나 희미한 생체 발광을 포착해 미리 도망치기 위함이죠. 대왕오징어의 몸속 근육에는 염화암모늄이라는 성분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네, 화장실 냄새가 나는 그 성분 맞습니다. 이 성분은 바닷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대왕오징어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물에 둥둥 떠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왕오징어를 잡아서 오징어 튀김을 해 먹으려 한다면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입에도 대지 못할 겁니다. 과거에는 향유고래의 위장 속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불이나 피부에 남은 빨판 자국으로만 그 존재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심해에서 촬영된 모습을 보면 온몸을 붉은색으로 번쩍이며 촉수를 휘두르는 모습이 영락없는 바다의 지배자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음을 거스르는 존재, 홍해파리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노화라는 필연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해파리는 예외입니다. 홍해파리는 수명이 다거나 먹이가 부족하거나 수질이 나빠지는 등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세포를 어린 시절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형질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성체 해파리가 촉수와 몸체를 흡수해서 둥근 공 모양으로 변한 뒤 바닥에 붙어 다시 어린 폴립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폴립에서 다시 새로운 해파리들이 태어납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거쳐 애벌레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상이죠. 이론적으로는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이 가능합니다. 잡아먹히거나 병들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최근에는 선박의 평형수에 실려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죽지 않고 계속 번식하는 이 능력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던 불로장생의 비밀을 이 손톱만한 해파리는 태초부터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심해 생물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맛이 없어 멸종을 피한 실러캔스, 150년의 사춘기를 겪는 상어, 그리고 시간을 되돌리는 해파리까지. 심해는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구 안의 또 다른 우주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앞으로 더 얼마나 놀라운 생명체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신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